입시를 묻다. 피기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은 그 표 안에 표시가 됩니다. 그 표 안에 표시가 됩니다. 그 표를 제가 여기 잠깐 그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정시형인지 수시형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고등학생은 집에다가 이 표를 반드시 붙여놔야 됩니다. 그 보험 아줌마들 그 성과표처럼 성적이 나오면 이걸 다 붙여놔야 됩니다. 쭉 이렇게 붙여서. 그 표에 이쪽이 내신이죠. 내신 1, 내신 2, 내신 3, 내신 4. 수능 1, 수능 2, 수능 3. 요 안에 모든 애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엄마들이 원하는 상은 뭘까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 애의 모양은 여기 있는 거죠. 내신도 1이고 수능도 1이야. 그러면 쟤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해요?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해? 아무거나 가도 유리해. 아무거나 가도. 왜냐하면 이거 작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서울대 의대 면접 보러 가는데 늦은 거야. 택시. 그날 눈이 왔어요. 근데 얘 시간 여유를 갖고 왔는데 그 저기가 어디가 막혀요.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로 올라가는 거기가 막히잖아. 언덕이잖아. 눈이 왔는데 막히니까 늦은 거지. 그래서 못 갔어. 면접을. 면접만 가면 합격인데. 그렇게 그 면접을 못 가서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뭘로 가면 돼? 정시로 가면 되죠. 자, 여기서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있습니다. 누가 더 대학 가기에 유리할까요?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갈까요? 누가 더 공부 잘하는 애일까요? A와 B 중에. 자, 어디를 선택하냐? 어디를 선택하냐?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누가 더 공부 잘하냐? 자, 1번 문제. A와 B 중에 누가 더 공부 잘하냐? 홀짝이니까 이것만 딱. 자, A다. A다. B다. B 한 분. 나머지는 아직도 헷갈려. 자, 쉬운 문제부터 해볼게요. 어느 학교, 자, 둘 다 어느 고등학교를 다닐 거 아니야? 자, A의 고등학교가 센 학교일까요? B의 고등학교가 센 학교일까요? A, B 중 세다라고 표현할, 세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센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가 훨씬 센 학교일까요? A가 센 학교 맞죠? 왜냐하면 수능은 1등급인데 내신이 2등급이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가 10%까지 넘쳐 있다는 거죠. B 학교는 내신은 2등급인데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이 2등급이니까 쟤네 학교는 1등급 중에도 수능이 2등급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어디가 많은 거야? 여기가 많은 거죠. 누가 센 애예요? 얘가 센 애죠. A가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제가 2등급을 받은 이유는 내 탓이 아니야. 학교에 나랑 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자, 세 번째 문제.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여기가 1등급부터 9등급입니다. 내신으로.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잘라야 돼. 4%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 4, 11, 24, 여기가 3등급이 23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23%. 근데 이 학교에 수능 1등급인 애들이 이만큼이 있어. 수능 1. 그럼 전국 위치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애는 전국에서는 4% 안에 드는데 자기 학교에서는 4% 안에 못 든 거잖아. 당연히 이 학교가 센 학교죠. A가. 이건 이해돼요? 2번은? 그러니까 애가 공부 잘하냐 못하냐의 척도는 전국적으로는 수능밖에 기준이 없어요. 내신으로는 기준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외대부고 2등급하고 자양고등학교 1등급하고 누가 더 공부 잘한다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
그거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임 교육에서 제일 일 잘하는 직원하고 구글에서 제일 일 잘하는 직원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냐를 비교할 수 없잖아. 내신은 그겁니다. 칸막이가 있는 거야.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자, 여기 다니는 애는, 여기 있는 애는, C라는 애는 보통 중간 정도 일반고의 1등인 거죠. 그러면 걔가 내신도, 그러니까 요거 얘네 학교는 여기 이거는 지금 누가 다니는 학교예요? A가 다니는 학교야. B가 다니는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가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C가 다니는 학교는 이게 비슷한 거죠. 그럼 학교로 보면 A, B, C 학교 중에 제일 센 학교가 A인 거고, 그 다음이 C인 거고, 그 다음이 B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휘문고 3등급이 고대에다 원서를 내면, 자, 고대 입학사정관은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 아, 수능은 1등급이겠네. 근데 막 안 휘문고 3등급이 원서를 딱 내면, 아, 이 왼수는 수능도 3등급이겠네. 우리 학교 최저도 못 맞출지도 모르네.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작년에 그 난리가 났던 거예요. 어느 학교 3등급은 붙고 왜 어느 학교 1등급은 떨어지냐. 자, 세 번째 문제. 외대부고 전교 5등은 전교 5등입니다. 외대부고 전교 5등은 A, B, C 중에 어디에 위치할까요? A, B, C 중에 외대부고 전교 5등은 C, 땡. 틀렸습니다. 왜 C가 안 되냐면 외대부고에서 내신이 1등급인 애는 딱 한 명이에요. 전교 1등. 전교 1등이 1.8등급이야. 저기 전교 2등부터는 2.0, 2.1 막 이래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A에 있는 학교가 제일 센 학교입니다. 학교로는. 근데 대학을 갈 때 의대 가는데 꼭 유리한 건 아니죠. 왜냐면 1등급, 의대는 내신도 1등급 받아야 돼. 그래서 적은 거야. 아까 우리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뭐 했냐면 내신 따기 유리한 학교 순서를 구분해 본 적 있잖아요. 수원이 제일 많다. 학교생 수가 많으니까. 외대부고가 왜 이렇게 불리하냐 하면 전교생이 150명밖에 안 돼요. 150명이니까 1등급이 몇 명이야? 한 과목의 1등급이 6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는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8점 받으면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와. 왜냐하면 100점인 애가 100하고 99가 150명 중에 몇 명 되냐 하면 한 5, 60명 되는 거죠. 그럼 내가 61등이면은 퍽 떨어지는 거예요, 등급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 외대부고 전교 1등 하는 고3이 걔도 보면은 1학년 때 수학은 1등급 받았지만 사회 막 이런 거에서 5등급 받은 경우가 있는 그 평균을 내면 떨어지겠죠. 평균 하락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성적이 나오면 우리가 자사고나 강남. 광남고라는 학교도 광진구에서는 센 편이에요. 일부가 여기 있을 수 있죠. 일부가. 근데 자, 여기 D에 속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우리가 소위 명문고라고 부릅니다. D에 속하는. 휘문고 3등급은 틀림없이 수능은 1등급이야. 그러면 걔 입장에서 1학년 때 자기가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걔는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해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해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2학년부터 뭘 해야 돼? 아, 수능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걸 판단하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언제 결단해야 되냐 하면 1학년 끝날 때쯤은 판가름이 나야 돼.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미리 해보면 좋은 거죠. 뭐가 좋아하면 돼요? 선행학습 했어. 그럼 선행학습을 하면 내가 상이 끝났어, 수학 상이 끝나면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을 보고 걔가 몇 등급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 해봤더니
우리 아들 왼수 같은 놈을 해봤더니 단대국어 내신을 풀려봤더니 4등급 나와. 중3인데. 그리고 수능을 해봤더니 2등급 나와. 그러면 이제 보통 1학년 되면 한 등급씩 올라가요. 그럼 걔가 이거야. 걔가. 그러면 내심 이제 엄마 아빠는 속으로 생각해야 돼. 자, 우리 애는 수시로 가는 것보단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외대국어를 보내고 싶어. 그래서 외대국어 기출문제를 풀어서 이제 등급을 확인해 보니까 내신 5등급이야. 그러면 외대국어는 근처에도 안 가야 되겠구나. 그걸 판단해야죠. 그래서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고를 보내서 외대국어 5등급 받을 애를 동네 일반고 보내면 2등급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대학 가는데 훨씬 유리한 면이 있겠구나. 그러면 A랑 A학생과 B학생의 결과를 놓고 보면 수시가 원래 정시보다 더 뽑는 비중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거든. 수능이 그러니까 의대는 뭐 죽어도 못 가요. 얘는. 그러니까 의대는 일단 못 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등급이니까 어떤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자기가 센 걸 지키려고 그래. 점점 수능 공부를 안 해요. 내신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안 가르쳐줘, 잘. 그리고 언제 알아요? 고3 때 원서 내려고 봤더니 최저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점점 뭐에 집착해, 얘는. 내신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게. 지금 현재는 5등인데 이거 2등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막 가다 보면 그냥 1루 가는 게 아니고 1루 가. 그러면 수능이 3이 나오는 순간 고대 공대마저도 최저가 안 돼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어딜 찾아야 돼요? 전교 1등인데 수능 최저 없는 데만 찾다 보니까 뭐 한양대, 경희대 이런 데만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학교의 수준을 꼭 입시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딱 판단하는 거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그러면 그 학교 1등은 어디 갔어요? 네, 한양대, 공대 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이 전형적인 B형 애들만 있는 학교인 거죠. 얘는 자력으로, 예를 들면 회사가 월급을 안 올려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쟁을 하거나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을 키워야 돼. 근데 얘는 그런 거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 있는 거에 도전적이지 않은 거지, 사실은. 하여튼 요 표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중학교 애들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로 이걸 확인해서 넣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예를 들면 중2가 수학 상 선행해주는 학원을 8개월을 보냈어. 그럼 얼마야? 400만 원쯤 썼어. 그럼 적어도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은 나와야 될지 기대치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4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애가 외대부고는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 학교에서 1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뭘로 확인하면 돼요? 학원 시험으로 확인하면 안 돼. 학원 시험은 다 알려주고 봐. 왜냐하면 이번 주 배운 거 다음 주에 시험 보거든. 근데 반드시 뭘로 확인하면 돼요? 내가 자양고등학교 갈 확률이 높아. 그러면 자양고 시험 문제를 구해서 걔를 풀어보고 학교 알림이에 가면은 성적이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걸로 비교해봐서 요 칸 안에다 자꾸 넣어봐야 돼. 그리고 고2 모의고사는 선행학습을 하면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원을 선행학습했어. 그러면 고2 모의고사를 봐서 몇 등급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학년에 따라 1등급씩 빼주면 돼요. 중3은 1등급 빼주고 중2는 2등급 빼주면 돼. 중2애가 단대보고 시험 봤는데 3등급쯤 나왔어. 그럼 얘는 고1이 되면 자동으로 1등급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요 구조예요.